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뉴 다이아몬드 신유진 반갑습니다. 제가 심장이 너무 떨리네요, 갑자기. 감사해요. 이렇게 기립박수를 쳐주시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3월 1일부 뉴 다이아몬드가 되고 제 인생에서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많이 달라졌지만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이런 자리에 와서 스피치를 조금 더 자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를 제가 하는 그런 사람이 잘 못돼요, 제가.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자꾸 제가 제 얘기를 하면서도 과연 내 옷 같지 않은 느낌이 자꾸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즐기자. 어차피 할 거 즐겨야 된다. 근데 잘 안 즐겨져. 또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어떻게 바꿔 먹었냐면, 저는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미팅을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앞자리에서 들어야 된다고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앞자리에서 누군가의 스피치를 듣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제가 동기부여를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누군가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가 여기 앞에 계신 리더님들 스피치를 듣고 제가 배웠으니 이제 저는 제가 받은 그 스피치와 그 배움과 사랑을 이제 보답을 해야 된다. 보답해야지만이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그게 최선이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스피치를 합니다. 하고 오늘도 저의 이야기가 그냥 단지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리더님들에게 하나의 그러한 영감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실 수 있죠? 저 대구에서 왔거든요. 대구 ABC에서 이제 리더님들 얼굴 뵈면 이제 인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아시죠? 저는 테이프 세대거든요. 이 테이프를 듣고 후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설레임 속에 본 아메이가 진실이다. 이거는 명언이잖아.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지금 설레임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과거에 설렘을 가졌던 분도 계시면 그 과거의 설렘을 소환하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초기 사업가 리더님들한테는 요 테이프 들어보라고 드립니다. 그 설렘을 가지고 아메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한 6년 전에 한 남자가 공무원 시험도 합격하고 그래서 장남도 아니고 그래서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그 두 가지 이유만으로 결혼을 결정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결정했죠. 26년 전에 9급 공무원 초봉은요, 90만 원이 채 안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을 때도 제가 이 신랑의 급여가 200만 원이 채 안 됐었거든요. 150, 60만 원 정도.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 이 월급 가지고는 살지 못한다. 그리고 아이는 절대 2명 못 낳는다. 아이는 하나 낳아야 돼.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가 결혼하고 아이 1명을 놓고 2개월을 아이를 키우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키워주시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무원이라서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평생을 자영업을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계속적으로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친구가 있는데 남편이 체육 선생님이래요. 근데 그 친구 얼굴에 뭐가 복이 있는지, 방학 때도 놀고 퇴직하면 연금도 나오고
그런 넋두리를 저한테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연금이 그래서 중요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아 이 사람은 연금을 만들어 주는 그런 직장을 갖고 있으니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조금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했던 거. 그래서 그게 결혼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저한테.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그렇게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7살 때쯤에 제가 갑자기 회사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갑자기 무던히 하던 게 싫어질 때 있죠? 네, 무던히 하던 게 그냥 싫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키우지 않았던 이 애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생, 생전 애를 6년, 7년을 안 봤던 그 애를 갑자기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그러대요. 초등학교 보낼 때는 엄마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기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회사를 딱 그만두죠. 회사를 딱 그만두니까 제일 첫 번째 타격이 뭐냐면 지금 얘기 애기 엄마들은요. 국가에서 애기들 유치원 가라 어린이집 가라 보조금이 다 나오잖아요. 이때는 보조금이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돈을 가지고 매달 55만 원씩 유치원에 냈었어야 돼요. 제가 또 별난 엄마여서 어린이집을 1박 2일 줄을 세워서 영진 부설 어린이집을 보내고 영진 유치원을 보내고 매달 50만 원씩 55만 원씩 계속 유치원비를 냈었는데 회사를 딱 그만두고 나니까 이 돈이 제가 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도 끊어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신랑 월급 가지고 55만 원씩 낼 수가 없거든요. 끊고 제가 홈스쿨링을 해요. 이 아이와. 하루는 체육, 하루는 도서관, 하루는 미술, 하루는 음악. 현장 학습도 갑니다. 실업급여 탈 때. 버스 타고 1시간씩 가서 실업급여 거기 갔다 오고. 그래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남는 게 시간이고 돈 없고. 하루를 그렇게 개기는 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그 와중에 또 기가 이만큼 열려요. 초등학교 가면 아이스링크장을 자주 간대요. 그래서 뻑하면 애들이 이빨 부러오고 다리 부러오고 팔 부러오고 그런대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배워두래. 그리고 또 1시간은 아이스링크장을 야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가요. 가는데 저는 그 아이스링크장에 그 많은 애들이 스피드 스케이트하고 쇼트트랙하고 또 피겨하고 하는 애를 처음 봤어요. 그런 광경을. 근데 내 아이도 저걸 가르쳐주고 싶더라고. 그게 엄마의 욕심인 것 같아요. 제가 겁도 없이 쇼트를 가리킵니다. 이 신발이 중고인데 130만 원이에요.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발이 클까봐. 그리고 이거는 연습복인데 선수복으로 바꿔래요. 선수복 바꿀 때는 옆에 초등학교를 새겨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다 사립초등학교. 나는 그냥 동네에 보낼 건데 그것도 좀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버스 타고 1시간을 아이스링크장을 가는데 거기 엄마들은 다 차 갖고 오는 거예요. 또 수입차 갖고 오는 거예요. 저가 부끄러워서 다 가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한번 이 아이와 털레 버스 정류장 가는데 차에서 창문을 내리고 민성이 엄마 타 어디까지 가? 이 소리가 제일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옷 갈아입고 천천히 나가죠. 간식도 저는 라면 먹을 요량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들은 거의 외식 수준으로 간식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난하다. 아이고 이렇게 가난할 수가 없다. 그냥 내가 사는 동네에서 살면 그냥 뚝 튀어나오는 그냥 추리닝 바지 입고 신랑 버는 거 아껴 살고 그래 살 거를 괜히 여기 봐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는 거예요. 빨리 끊고 싶은데 애한테 빨리 끊자 소리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허리 아프대요. 예. 쇼트는 허리를 구부려야 되거든요. 그래 민성아 키 안 크겠다. 그만두자. 그래서 당장 그만둔 게 이거 운동이에요. 제가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신우진은 진짜 가난하네. 우리 엄마 말이 맞다. 올라갈 나무는 찾아보지도 마라 그랬어. 우리 엄마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실업급여를 받을 즈음에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매주 오셔가지고 자기가 노트 쓴 걸 저한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문을 갖고 와서 또 저한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면 그 신문의 자료 그냥 고스란히 베란다에 버리고. 근데 스폰서가 참 잘했는 게 뭐냐면 저한테 이 음원 프로모션을 하셨어요. 50개 듣고 유트리 키즈 받재요. 저 그 45,000에 혹 넘어가가지고 한닥했잖아요. 그 45,000원 땅 파보세요. 그게 나오는가.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막 속이 막 울렁울렁 할 때까지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 잘 모를 때 이걸 들으라 했을 때 했던 소리가 똑같고 뭐 어쩌란 말이고 배 아플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까지 들었는데 제가 결국은 못 들었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결정을 해요. 빵집 알바를 가요. 그만큼 듣고 스폰서는 내가 정말 깨알같이 쓴 노트를 보고 야, 사업하겠다 싶었을 건데 제가 연락을 끊고 여기 알바를 갑니다. 50만 원 벌려고. 근데요. 제가 만약에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진아 음원 들어보자. 자기 노트했던 거 적은 걸 읽어. 이런 행동을 안 하셨다면 저는 아직까지 어쩌면 여기 빵집 알바를 했을 사람이에요. 저 그냥 안전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모르게 그렇게 자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준비해야 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자극을 저한테 주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제가 신경 쓸리는 그런 내용들이 들렸을 건데 제가 파리바게뜨를 딱 가서 보니 현실 점검이 되는 거죠. 내가 암만 열심히 일을 해도 여기서 50만 원 이상은 못 번다.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50만 원 정말 나올 때까지 그냥 나오게 된다면 하겠지만 이 사장이 내보고 나오지 마라 하면은 또 나는 이 50만 원 못 번다. 그런 와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우리 스폰서가 밤에 제가 빵집 알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미팅에는 제 초대를 못하고 저녁에 잠깐 나오라 해서 대구에서 저녁에 경주를 데리고 가요. 밤에. 미팅장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근데요. 진짜 저는 제 경험상 이런 미팅 자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남자 강사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엄마가 그분 어머니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 돌침대가 필요한데 그 돌침대를요 일시불에 사셨대요. 별거 아닌 게 꽂히죠. 진짜 별거 아닌 돌침대도 사고 싶었고 그거를 현금 일시불로 사는 게 저는 그게 더 많이 꽂혔어요. 빵집에서는 절대 현금으로 돌침대 일시불 못 산다. 아메하면 그거 할 수 있다고? 저 결정해요. 제가 진짜 똑똑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기본적인 계산은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빵집보다는 아메가 낫겠다. 빵집보다는 아메가 조금 더 가능성 있겠다. 그걸 결정하고 저는 2011년도 3월 달부터 아메를 하기로 결정해요. 제가 왜 결정했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 빵집에 50만 원이 저 생활비였거든요. 저 그거 그냥 끊었잖아요. 그거에 제 꾸민비고 그냥 제가 여윳돈이고 그거 제 놀려고 하는 돈이면 그렇게 결단 안 했을 텐데 그거 제가 생활비였기 때문에 저는 아메에서 그 50만 원을 벌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메를 선택하면서 이런 미팅장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크고 작은 미팅은 자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게 저의 성장의 아무래도 동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미팅장에서 세 가지를 깨달아요. 상식적인 것 같은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노후 준비란 단어도 생각 못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뒤처지고 살고 있었나? 내가 너무 모르고 살고 있었나? 우물 안에 개구리였네. 두 번째는 사업 정말 잘 모르겠잖아요. 사업 잘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그냥 저는 보통 평범한 아줌마인데 애기 엄마인데 사업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비했던 그 패턴으로 계속 소비하다 보면 거지 되겠다. 그냥 여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소비해보자. 생필품 여기서 한번 바꿔보자. 근데 완전 브랜드 체인지할 자신은 없었어. 하지만 PB 없는 데는 돈 쓰지 말자. 거기 아끼고 아메 제품 사는데 조금 더 신경 써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50만 알바, 50만을 저희가 아메에서 받으려면
얼마 해야 돼요? 15% 해야 되잖아요. 거의. 15% 저걸 어떻게 하지? 근데 저걸 하다 보면 18% 되고 21% 되면은 144만 6천 원이라는 게 들어온다는데 그것도 매달 들어온다는데 저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 그게 저희 Y였어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진짜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막연하게 신랑이 연금을 받기 때문에 선택한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연금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근데 그냥 뿌연 상태에서 중요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미팅장에서 이 그래프가 가슴에 확 와닿는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의 수입은 지출을 못 따라가고 우리의 수입은 언젠가 분명히 반드시 기필코 끊기고 우리는 너무 오래 살고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끊긴 남은 노후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이 그래프가 늘 보는 그래프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가슴에 딱 새겨진다면 뉴스나 신문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현실 점검의 남의 현실 점검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보니 현실 점검이 딱 되는 거예요. 딴 사람 볼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거 보셨죠? ESBI 분면. ES 분면은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된대요. BI 분면은 일을 안 해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된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ES 분면의 소득을 분명히 한 개씩은 다 갖고 계실 테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은 추가 수입이 필요해. 앞으로. 지금 당장 안 필요하더라도 앞으로 필요하대요. 저는 지금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 추가 수입 찾을 때 BI, ES 분면에서 찾지 말래요. 그러면 똑같이 끊기는 순간에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이 노후 준비가 안 된대. BI 분면의 수입을 만들어래요. 작아도 상관없대. 그러면 ES 분면의 수입이 끊기는 그날 BI 분면의 수입이 빚을 바란대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수입 구조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당장에 15% 만드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이거는 하면 된다. 그런 계산, 어설픈 계산이 나왔던 거죠. 자, 또 두 번째는요. 이게 참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는 아까 아이스링크장에서 ES 분면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저희 민성이도 ES 분면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 친구들은 BI 분면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계속 이렇게 살면 계속 ES 분면에 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 근데 우리 아들 하나 잘 기르자고 하나 낳았는데 걔도 그냥 이 속에서 그냥 뒹굴게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암이 오니까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BI 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잖아. 그러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넘어가고 싶어. 너무나. 왜냐하면 ES 분면은 BI 분면의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태어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여기서 가르쳐주는 이 경제를요. 진짜 내한테 적용했을 때 여러분들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메이는요. BI 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있는 그 아메이가 아메이 슈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접근 방법이 너무 쉬워요. 하지만 본질은 BI로 넘어갈 수 있는 수단인 게 아메이인 거였어요. 저한테는. 김승호 회장님이 얘기했죠.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은 강력하대요. 그래서 다른 돈들보다 힘이 세대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한 달 들어오는 그 캐시백이 지금은 비록 작지만 그 돈의 힘은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믿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드림빌딩을 해요. 드림빌딩. 여러분들도 여기서 꿈을 계속 키우실 건데 제 꿈 볼래요? 이거예요. 여기 계신 리더님하고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아.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 그렇게 벼락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거의 평범한 것 같아. 근데 이 평범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걸 이 속에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저는요 2011년도 3월 달에 시작을 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 9월 달부터 큐를 합니다.
자, 그러면 2년 한 5개월을요. 진짜 헤맸어요. 처음 사업 시작하고 한 2년 5개월을 좌충우돌 하면서 엄청 헤맸었어요. 아마 지금 제가 겪었던 그 2년 5개월에 속하시는 분도 여기 계실 텐데, 그리고 나서 제가 2014년도 9월 달에 파운더스 PT를 마감합니다. 겨우겨우 1,000만 해요. 겨우겨우 1,000만 했는데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행 프로모션이 30%업 해주는 3개월 동안 그 프로모션이 탁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점수 못 맞췄던 제가 1월달, 2월달, 3월달 여행 프로모션 덕분에 제가 첫 여행, 크루즈 여행을 다녀옵니다. 여행을 목표였다면 어쩌면 제가 그냥 놨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행이 목표가 사실 아니었거든요. 저는 일단 파운더스 PT를 한다. 그리고 세력을 가지고 파운더스 PT를 한다. 여러분 지금 한국 아메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세력을 가지고 제가 파운더스 PT를 하는데 두 번째 파운더스 PT 할 때는요. 네트워크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의 힘이네.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팝콘 터질 때 탁탁탁 터지잖아요. 근데 좀 시간 지나면 다다다다다다다 터지잖아요. 사람이 다다다다다다다다 느는 거예요. 이거다. 여러분 파운더스 PT라는 피는요. 매달 200만 원 정도요. 그리고 일시불 나오는 그런 핀이잖아요. 저희 신랑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요. 한 3년, 5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해요. 20년을 빡시게 일해야 돼요. 그리고요. 바로 돈이 나오면 되는데 바로 돈이 안 나와요. 65세부터 나와요. 그럼 다행히 그래도 20년 일하고 21년 일하고 25년 일하고 한 년 5년 정도 텀 있다가 65세쯤 돼가 돈 나온다 쳐요. 그때 나오는 돈이요. 180에서 200, 뭐 210, 220. 억수로 진급을 잘했을 때는 한 250. 30년. 여러분 30년 투자해서 만드는 연금이 그거예요. 그런데 아메에서는요. 그 시간을 정말 단축해서 그 연금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파운더스 PT 때 저희 신랑 급여와 또 연금 계산을 해보니 이만한 일이 없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순간 아까 2년 5개월 그 2년 5개월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했던 거죠. 진짜 PT가 되고 싶었고 진짜 파운더스 PT가 되고 싶었고 제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적어놨겠죠. 내가 정말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참 좋다. 안 돼. 너무 안 돼. 너무 잘 될 것 같아. 자꾸 저 암시를 하는 거죠. 인쇄 수입을 위해서 나의 실천만이 살 길이다. 대가집을 작정하자. 제가 PT까지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 제 책상에 붙어 있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2년 5개월을 보내요. 보내고 나서 제가 어떤 그림을 보여드릴 거냐면 3년 차 4개 핀을 갑니다. 예. 제가 지나고 보니 저도 와, 그때 나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더스 사파이어, 파운더스 에메랄드 4개 핀을 가요. 4개 핀 가면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여러분 우리 2년 2개월 후에 지중해 가잖아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면 지중해 간다고 하잖아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서 지중해도 너무 좋지만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의 들어오는 통장의 캐시백의 앞자리가 바뀌어요. 세상에 어떤 일도 통장에 들어오는 그 수입의 앞자리가 바뀌는 절대로 없어요. 저는 이렇게 점핑을 하고 나니 이때부터 여행 점수라는 게 있는데 여행 점수를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이걸 잘 만들면 그 세 개의 점을 가지고 15%도 브론즈 빌더도 도전하고 브론즈 파운데이션 도전하고 18% 도전하고 SP 도전하고 GP 도전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며 그 레그를 가지고 사파이어도 만들어지고 에메랄드도 만들어지고 그런 사업의 양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6년을 합니다.
하지만 그 6년 동안 저는 계속 성장을 해요. 왜냐? 저는 항상 독립내급 빼고 사이드 1000, 독립내급 빼고 사이드 1000. 어느 음원에 들어보니 독립내급 빼고 사이드 1000을 하래요.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독립내급 빼고 사이드 1000을 해야 된다고? 그럼 독립내급가 생기면 사이드를 벌려야 되나? 또 독립내급가 생기면 사이드를 벌려야 되나? 그렇게 사이드 1000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쓰니 결국에는 사이드 1000이라는 게 되더라고요. 사이드 1000이 되면 돈이 돼요. 그렇게 신나게 사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22년 3월에 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아메이는 그냥 잘 배운 대로 잘 하면 진짜 되는 일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하신 이유가 그냥 평범한 애기 엄마가 그냥 가정주부야. 백도 하나도 없고요. 누구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는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Y가 그냥 뚜렷한 것 뿐이에요. 전 돈 벌고 싶어서 아미를 했는 거잖아요. 그 Y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하게 있다면 진짜 누구도 이 자리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그래프 노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수입은 올라간대. 세상에 이런 일도 없을 거잖아요. 근데 아미는 이런 일이래. 정말 안 와닿잖아요. 정말 안 와닿죠. 원래 비전과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안 와닿아요. 근데 그걸 자꾸 내 걸로 만들고 심어요. 그래서 결국 보니 진짜 이 그래프가 맞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각각 핀마다 해야 되는 양이 많더라고. 또 질이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의 양에 비해서 매달 아메에서 들어오는 그 수입은요. 기가 차요. 기가 막히다 해야 되나? 네. 자, 여러분, 저는 이 생각으로 했어요. 기본이 기적을 만들고 기본만 해도 절반만 하자. 평범 이해하다 보니까 속도도 빠를 필요 없다. 기본만 하자. 기본에서 남들 10 가고 20 가면 난 5 가고 10 가자. 그래도 절반만 간다. 아메가 개인기가 없어도 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막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잘 되는 사람 속상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 보면 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나만 안 되는 것 같죠? 나만 코로나 때 안 되는 것 같죠? 다 똑같아요. 누구나 상황 다 똑같다.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내 할 일 그냥 하는 거죠.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불연성인 사람이 있고 가연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연성 사람이 있대요. 불연성은 암만 불 갖다 대도 불이 안 붙어. 가연성은 그냥 갖다 대면 붙는데요. 자연성은 스스로 불이 붙는 사람.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부터 스폰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불 붙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제 얘기를 빨리 진행해 볼게요. 저는 이제 저희 파트너 소개해 보려고요. 저는 이 친구와 친하지 않았어요. 저희 신랑의 1년에 한 번 만나는 술 모임의 와이프. 나이는 똑같은데 성향이 너무 세서 말도 잘 못 걸고 우리 말하면 딱 지 박히는 거 알죠? 네. 근데 6개월을 제가 커피 달라고 찾아갔어요. 그 카탈로그를 한 번도 못 줬어요. 아메 오픈을 못 하는 거예요. 6개월 정도 만에 아메를 오픈합니다. 꺼내고 나니까 진작 갈 거 싶더라고요. 세제를 주문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소심한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도 없고 직장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항모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찾은 명단이 그냥 신랑의 친구의 와이프. 아기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보러 갔고 그냥 말벗이 되어줬고 타이밍이 되어서 이런 자리에 초대하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저의 첫 번째 파트너인데 제가 같이 15%를 했어요. 진짜 못했죠? 진짜 못했어요, 저. 이 친구가 나와서 겨우 15% 했어요. 자, 그래 이 친구는 아까 그 친구는 이제 사파이어를 도전하고 있고요. 제가 두 번째 레그인데
제 동생을 막 졸라요. 소개시켜달라고. 치약 쓸 사람 없나? 카드로 줄 사람 없나? 좀 소개 좀 시켜줘. 그래서 소개받은 친한 동생. 나이가 14살 차이 나요, 저랑. 제가 아줌마인 거예요, 걔 눈에는. 옛날에 마티즈 타고 다녔는데 그 마티즈 타는 그 언니가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니고 있어서 잠깐 내려오라 해서 3분 보고 5분 보고. 그런데 고구마 있잖아요, 고구마요. 뚜껑 열어가지고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 찔러보잖아요. 안 익잖아. 딱딱하잖아. 덥잖아요. 근데 수시로 찔러봐야 되잖아요. 익었나 안 익었나 맛있게. 근데 깜빡하고 뚜껑 안 열어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물고구마 타거나 막 떡대잖아, 그죠? 고구마가 잘 익었나 싶을 정도로 수시로 찔러봐야 되나. 제가 이 친구를 계속 수시로 찔렀더니 어느 날 이직한다고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었어요. 집에서 쉬는 날. 제가 미팅장을 초대했는데 감사하게도 따라 나왔어. 정시에 안 왔지만 제가 요 자리에 딱 맡아놨는데 늦을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딱 자리를 맡았는데 한 15분 늦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날 딱 미팅을 듣더니 신랑을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9월 달에 15%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은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내가 겨우겨우 15% 하다가 한내가 딱 나와서 예를 들어서 15% 도전하고 있는데 제가 큐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죠. 넉넉한 400만 PB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 막 도전을 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렉을 가지고 제가 큐를 갑니다. 9월달 큐, 10월달 큐, 11월달 큐.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동생한테 소개받은 친구 계속 들어가고 있다가 세레그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잖아요. 계속 우리 아미에서도 세레그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 친구를 3번째 렉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 전에 수없이 들어갔었어요. 반찬 해주고 아이 봐주고 커피 사다 주고 커피값이 없어서 저는 커피를 안 사가고 먹었다 하고 이 친구가 좋아하는 바닐라 라떼를 사서 갖다 줍니다.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레그예요, 제가. 저의 세레그, 저와 함께하는 파운더스 PT, 저와 함께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레그가 이렇게 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나고 보니 저의 능력이 절대 아니었어요. 아메이는 시스템이에요. BI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 시스템의 힘으로 인해서 저의 파트너들이 이 속에서 성장을 했고 근데 이 시스템을 힘을 제가 완벽하게 활용하려면 내 걸로 만들려면 원본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본이 돼야 되는 원본이 있어야 복제가 될 거잖아요. 원본이 있어야 복제가 되잖아요. 내가 원본이네. 내가 남한테 요만큼 더 딴소리 안 들을 정도로 내가 원본을 만들자. 그리고 똑같이 복제시키자. 내가 하는 것을 알려주자. 그랬더니 이 시스템의 힘과 또 저의 원본, 제가 잘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던 그 노력 그게 딱 결합이 되니 곱하기의 배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이었어요. 저는 사이드를 계속 만들려고 애썼었어요. 4번도 소비자 만들고 5번도 만들고 6번도 만들고 근데 이제 세 레그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니 그 다음 레그를 또 이제 독립을 시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볼륨을 키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15년 만에 동탄에 있는 제 초등학교 친구를 찾아가요. 15년에 만난 제 친구는 제가 오늘 너무 반가워. 그래서 미팅장을 제가 시루지 않아도 가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교육장을 초대를 하는데 새벽에 제가 분당에 가서 자리를 맡고 동탄 넘어가서 태워서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동탄 그렇게 제가 초대를 합니다. 보폭을 확실하게 넓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제가 좀 극성스럽게 하니 이 친구는 빨리 자리를 잡더라고요. 혼자 이런 데 앉아가지고 분당까지 와서 미팅을 들어요. 그래서 제 4번째 레그고 그리고 우리 여기 한 명의 파트너도 계시고 2명의 파트너도 계시고 파트너 없는 분도 계실 텐데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조금 쓰레기통 같을 때가 있어요. 저도 쓰레기통이 되려고 작정을 했는 사람이거든. 뭐든지 내한테 얘기해라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쓰레기통이 막 차는 거예요. 막. 저도 어디 비우고 싶은데 비울 데가 없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당을 다녀요. 가톨릭 신자인데 그래서 매달릴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만난 친구인데 새로 사귀었고 그때는 그냥 우리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성서에 보면 뭐 이게 성전에서는 뭐 장사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되게 그게 신경 쓰였거든요. 그래서 후원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후원이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미를 얘기했더니 아미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학부모 교육을 자주 갔던 친구더라고. 이 미팅장을 초대하니까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더라고. 그래서 선물같이 받아낼 거예요. 그리고 처음이 끝이 되고 끝이 나중이 처음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 된다고 잘한다고 막 좋아할 것도 없고 나중 된다고 막 슬퍼할 것도 없어. 그런 얘기가 맞더라고. 25살에 제일 첫 번째 렉으로 가입했던 친구였어요. 25세 때. 지금 두 아이의 엄마예요. 코로나 때 첫 아이를 낳고 얼마 전에 또 둘째를 놓고. 이 친구가 거의 첫 번째 저희 레고였는데 6번으로 저희 다이아몬드 마지막 주자로 이렇게 제가 6레그를 데리고 다이아몬드를 마감하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처럼 여기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말도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배운 것도 많이 없어. 근데 내가 아미를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만 있고 전달할 몇 명만 있으면 파운더스 PT,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플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대로 여러분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대로 모습으로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안 될 것 같죠. 저도 그래요. 우진아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 변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탱화 뭐 책, 미팅, 음원, 제품 애용, 운동 이런 것들 진짜 진하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스스로 후원도 돼요. 그러면 자연성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리더십. 한 명이라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리더십이 있어야지만이 된다고 하는데 그 리더십을 만들어서 자영 기업가 정신을 만드는 거죠. 그 한 레그가 나 포함해서 기업가 정신으로 똘똘 뭉친다면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아메에서 나오는 그 인세를 반드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5개가 된다면 진짜 앞에 5개를 하셔야 돼요. 이 앞에 5개가 진짜 4개 된다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소비자 관리 막 하고 싶어지죠. 근데 저는 소비자 시장이라고 표현을 잘 합니다. 15명에서 25명이에요. 한 명 뒤에는 100명이 있어요. 한 명 뒤에는 100명의 소비자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15명에서 25명 소비자 시장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150명이 아니라 1,500명이 아니라 그 원리를 조금 더 깨달으시면 아메이가 재밌고 쉽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아메이가 진짜 니한테 좋다는 거 사업 설명 그리고 상담. 여러분 저는 상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10개의 노력을 드린다면 상담을 하면 5개 노력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20개 노력하고 계신다면 상담하면 10개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건 스폰서님 볼 수 있고. 그래서 상담은 진짜 스폰서님 갖고 밀착 상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설렘 속에서 본 그 아메이 있죠. 꿈과 비전은요. 구멍난 자루의 모래와 같아요. 술술술술술술 빠져나가요. 술술술술 빠져나가요. 근데 이 탱화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설렘 속에 본 그 아메이를 진짜 다시 생각하고 그 드림 빌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자기만의 비전을 나랑 같이 하고 싶은 그 파트너에게 그 친구에게 나의 비전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이 탱화를 진짜 내 옷같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탱화를 할 수 있는 통제력이 생겨요.
통제력이 생기면 저는 핀업을 한다고 봅니다. 통제력까지 하려면 얼마나 탱화를 진짜 하셔야 되겠어요. 네. 근데 양이 중요한 것보다 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탱화를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다르게 그렇게 탱화를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아메일 제품을 쓰고요. 포인트를 받기도 하죠. 또 아메일 제품을 쓰고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롱런 해야 되잖아요. 아메이 제품을 쓰고요. 시스템을 잘 배워서 누구한테 가르쳐야 돼요. 아메이는 저는 이게 본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안전한 생필품을 쓰는 소비자 동아리를 만드는 거죠. 언제까지? 그냥 내가 두 다리 튼튼할 때까지, 움직일 때까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제가 쭉 얘기했던 게 아메이 캐시백이 자산소득이고요. 연금성 소득이고요. 인쇄소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과 속성이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걸 진짜 만들고 싶다면 아메이로 쑥 들어오셔가지고 그 아메이 시스템을 진짜 진하게 학습하셨으면 좋겠고, 이 표를 다 보셨죠? 브론즈 빌더에서 파운더스 수석까지 가는 그 플랜을 아메이에서 제안했어요. 저는 이거 받는 순간 다 받아야지 돈. 그래서 지금까지 다 받았어요. 앞으로도 다 받을 거예요. 이걸 다 받기 위해서는 내 네트워크의 볼륨이 필요해요. 볼륨이 필요해요. 윗수도 중요하고 뎁스도 중요해요. 근데 그 볼륨은 그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남기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였고, 그리고 내가 가진 곡간을 풀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곡간을 풀어야 다시 그 곡간이 사람으로 인해 채워지더라고요. 그 원리를 제가 여기서 깨달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다른 책이나 유튜브나 보니 그 원리가 아메이 원리만 아니더라고. 세상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아메이 성공 원리나 성장 원리나 세상의 성장 원리나 성공 원리는 똑같아. 제가 2022년도 3월 1일부 뉴 다이아몬드 인증시간 사진을 제가 잠깐 넣어봤고요. 누가 저한테 우진아 아메이가 뭐야? 라고 물으면 저는 계층이동의 사다리라고 얘기하니까 사다리 다 올라갔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어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저한테 아무도 잘 살아라고 저한테 기회를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줬지만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아메이라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제가 그 올라간 사다리 있죠. 그걸 가지고 내 파트너한테 또 내려주는 거예요. 이거 타고 올라오라고. 또 올라가요. 또 타고 내려오라고 또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저가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차 없이 그냥 뚜벅이로 아메 사업을 시작하니 저희 신랑이 마이너스 통장을 탁 만들어서 240만 원짜리 마티즈를 한 개 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남편의 보이지 않는 성장, 남편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사업.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보이지 않는 성장의 95%를 차지한다는 걸 제가 믿어요. 마티즈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파운더스 PT 때 제가 제 돈으로 그랜저를 새 차를 삽니다. 그리고 이 마티즈를 물려줘요, 저희 신랑한테. 그리고 에메랄드가 되어서 제가 벤츠 사요, 제 돈으로. 벤츠 숱하죠? 숱해요. 근데 저는 제 돈으로 샀잖아요. 신랑한테 사달라 소리 안 했잖아요. 뭐 사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 돈으로 샀잖아요. 얼마 전에 신랑한테 새 차 사주려고 제가 계약하고 왔어요. 그 효과 오래 갑니다. 근데 해주고 싶더라고요. 제 차를 바꾸기보다는 신랑 차를 먼저 바꿔주고 싶다. 지금 제가 물려준 그랜저를 타고 있는데 너무 오래됐잖아요. 지금 파운더스 PT 박에서 있으니까. 네, 그래서 20평에서 시작한 제 사업이 이제는 다 팀도 다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볼륨이 커졌고요. 저는 아들 한 명 하나 잘 기르자 생각으로 하나 낳았잖아요. 지금은 20살이에요. 네, 20살이에요. 제가 영진 전문 어린이집도 보내고 영진 유치원도 보냈잖아요. 영진 전문대학교 외국인 어학당에도 보냈어요. 유치원 애를. 원어민 수업한다고. 그리고 쇼트도 가르쳤잖아요. 쇼트트랙도.
근데 제가요, 이 아메이를 공부하다가 뭘 깨달았냐면 힘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힘이 있으면 남들이 안 가는 길 가도 된다. 제가 그거를 딱 알고 나니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기숙사로 보내자. 조금 자유롭게 얘를 좀 키워보자. 내하고 조금 다르게 다른 삶을 좀 살게 해주자. 그래서 기숙사 학교를 제가 아메 캐시백으로 제가 보냅니다. 이 학교는 중학교인데요. 5년 몽골에 나무 심는 프로젝트를 하는 학교예요. 근데 3년 내도록 몽골에 한 번씩 가서 한 달 정도 가서 나무를 심고 와요. 중학생이 몽골에 가서 나무를 심고 오면요, 애는 그 또래 아이가 사고가 완전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양업에 청주에 있는 학교예요. 3년을 또 보내요. 이 학교도 해외로 수업을 많이 나가는 학교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가고 히말라야 트레킹밖에 못하고 왔어요. 고등학생이 독서실 안 가고 학원 안 가고 히말라야 트레킹하고 오고 제가 이런 아이로 키워줄 수 있도록 아메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초등학교 지나고 6년 지나고 중학교 3년 지나고 고등학교 3년 지나고 할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만약 어리시다면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들고 저는 이 대구 얘기인데요. 우리 대구에 2년 5개월 전에 신천지 들어보셨죠? 진짜 동대구도 사람 한 명 없을 때 저희 PT들이 우리 모으자 좀 모아서 기부 좀 해보자 우리도. 그래서 대구 의료원 가가지고 이렇게 기부도 하고요. 우리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내 돈 벌고 싶어서 아미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또 스스로 돕지 못하는 아이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조금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가 여기서 배웠어요. 배웠고 첫 번째 여행이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여행은 그냥 사치고 뭐 내 삶에 별로 뭐 중요하지 않았어. 근데 아미를 하다 보니 이런 여행도 크루즈를 통해서 그 아미를 통해서 크루즈 가게 되었고 크루즈 우리 가잖아요. 크루즈는요 방이 진짜 많아요. 상상도 못하게 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 찾으려면 지도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내 방이 어디쯤인 거 알 때쯤에 내려야 돼요. 빨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바이 갔다 오고 하와이 다녀오고 파트너들과 또 사포로 가족여행 갔다 오고 저는 아메이는 평면의 아메이가 아니라 아메이는 입체적인 아메이인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메이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이 속에 들어보니 자기 개발도 돼요. 그리고 노후 준비도 돼요. 자기 개발하니 성장도 돼요. 우리 안 늙으려면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성형? 아니요. 배우면 안 늙는데요. 계속 배우면요 늙지 않는데요. 이 속에는 배움도 있어요. 그리고 평생 현역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일,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자립할 수 있는 일, 신랑한테 의지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자식한테 그냥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리고 아이가 20살이다 보니까 이제 상속이라는 게 너무 와닿아요. 상속도 되죠. 아직까지 모르는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속이 저는 너무 와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템 있죠. 미용, 건강. 그게 덕업일치예요. 덕질하면서 돈 버는 거예요. 아메이는 그겁니다. 덕업일치예요. 그리고 신앙 그리고 나눔. 제가 아메이를 빵집 알바 50만 원을 걷어치우고 돈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선택한 아메이인데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받은 보상들이 너무 많아요. 과정 물론 쉽지 않은 구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누구나 다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견뎌냈던 것 같고 자신이 잘 나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용기를 갖고 그 과정을 신뢰하래요. 터널 끝에 불빛이 보일 때는 굳이 인내를 강조할 필요 없이 그냥 그 터널 보고 가시면 돼요. 진정한 인내가 요구되는 것은 아직 빛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여기 많은 리더님들이 그 빛이 보이지 않은 그 깜깜한 터널에 계시는 리더님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터널은 누구나 지나가야 되는 그 밝은 빛, 그 바늘 같은 그 가느다란 빛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 인내를 충분히 발휘해서 그리고 여기서 가르쳐주는 그 탱크화를 가지고 그 구간을 내공으로 한번 본인 자기 후원을 하시면 그 구간을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이 세상의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못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고 잘 살아라고 태어났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멘이라는 수단을 듣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어요.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감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멘이라는 것을 꽉 붙들고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그 아멘을 수단으로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